네, 안녕하세요. 울산저널이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 김정호의 시사쌍피 4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기존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만이 가졌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성경책 그리고 물에서 떠오르는 불상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사실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남구청장일 때 남구 서남호수공원을 김두겸 시장이 남구청장이었던 시절 울산 서남호수공원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 가장 작은 성당, 가장 작은 법당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뉴스에 회자도 되고 이랬는데 지금 김두겸 시장이 올해 초에 하려고 했던 기업인 흉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 이런 것들은 맥락이 맞닿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 때문에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할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울산시가 조금 더 살기 좋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계획들 노심초사해 가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울산시가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고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등한시한 채 예를 들면 아리백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그냥 한번 반짝 이렇게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겠나? 인기 없을 수도 있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을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아마 제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과 자매기련 도시인 일본의 하기시, 야마구치현, 예전의 조슈번이죠. 여기는 외세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개항이 되고 막 이랬던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럽으로 5명의 사람을 보내기로 해요. 이게 조슈5라고 하는데 거기 이토우 히로부미도 있습니다. 이토우 히로부미는 나중에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20여 개월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알려고 했던 그런 일본의 노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울산시가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가 관계자들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기사들에 보면 이제 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봤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와서 기사에 아리백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울산에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김두겸 시장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뒤따른 후속 조치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할 텐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어졌다면 울산에 투자하기로 했던 아주 유명한 외국계 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철학의 문제입니다. 울산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김두겸 시장이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시장실 입구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 했던 김두겸 시장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존경하는 분이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었지만 어쨌거나 우리보다는 조금 더 근대화에 먼저 성공했던 그런 성공 방식을 따라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중화학공업, 중공업 단지를 울산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좀 깨닫고 그렇게 실행하셨던 분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울산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런 그 기업인 흉상 그리고 떠오르는 불상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의식을 김두겸 시장도 갖고 있다면 기업인 흉상, 떠오르는 불상, 세계 최대의 성경책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식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올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역 정치인은 지역의 발전에 복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정말 여러 가지 위기가 울산 앞에 닥쳐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들은 수도권, 그러니까 평택 이북으로 모든 공장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반면에 뭐 울산에 뭐 투입되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에너지 혁명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없습니다. 불의 발견, 그리고 석유의 발견, 그리고 전기의 발명,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끼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전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밤은 아직도 어두울 수 있지만 그 전기로 인해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지금 아리백이라는 게 어떤 정부, 뭐 세계적인 무슨 공적 기관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민간 기관과 거기에 약속을 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에너지를 쓰자. 그래서 지구를 지속 발전 가능한 행성으로 만들자 것인데, 그런 것에 거부하고 만약에 우리만의 길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공장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미 징후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세계 최대의 성경책이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김두겸 시장님 지지도가 50% 밑으로 내려앉았어요. 왜 그럴까? 취임 초기에 전임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 항상 꼴찌 언저리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거든요.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이제 뭐 삶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맨날 꼴찌 언저리에 있었는데, 김두겸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시장님 지지도도 상당히 높았고, 갑자기 그 삶의 만족도 조사도 갑자기 껑충 뛰었어요. 단지 시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만큼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김두겸 시정부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높았던 지지율은 50%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김두겸 시장이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정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수치화돼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지지율 올리셔야죠. 올리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고민, 그리고 당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인기가 없잖아요.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고 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고, 이런 걸 그냥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울산은 조금 더 뭔가 색다르게 중앙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역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제대로 된 주거 환경, 그리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방문하고 싶은 그런 도시, 그런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울산 사람들이 울산에 살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막연하게 뭔가 우리가 선을 행하려 그러면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좋은 대안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상한 점, 잘못된 점, 혹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워 나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하나 체크하고 지워 나가고, 그러다 보면 뭐 신압으로 이렇게 좋은 도시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적어도 기업인 형상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막 보여주기식이 뻔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 이런 건 아닐 것 같다는 건 아마 유권자가 아닌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요즘 지역 문화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주예술단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공연장들이 있잖아요. 공연장에 보면 상주예술단체가 의외로 지원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다, 뭐 각 연극 극단이 있겠죠. 그런 극단이 어떤 뭐 문화원이 됐든 어떤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이렇게 상주예술단체가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의 공연을 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기도 해요. 근데 요즘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그런 공연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울산에 원래 당연히 일어나고 있을 공연들이 적어도 수십 건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거기에 종사했던 예술인들은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질 테고,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들은 그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고, 지금 울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막 나가는 것인데, 그 나가는 이유 중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문화를 한번 접해보니까 내려오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울산이 충분히 먹고 즐기고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할 어떤 대안을 찾고, 조금 더 지속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울산 문화인들이 서울에 비추어 떨어지지 않게끔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당장에 상주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끊어버리거나 축소시키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울산을 떠날까요? 계속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정말 문제 많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는 유출에 대한 문제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이상한 정책, 상주예술단체의 지원금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의 정체성이 그냥 보여주기식. 아까 말씀드린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경책이 만약에 된다고 해서 한 번 본 사람이면 다음에 또 보러 올까요? 그런 것들을 우습지 않을까요? 깊이 있는 철학. 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죠. 제가 연초에 진주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진주에 왜 그 김장하 선생이라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이제 장학 사업을 크게 하시고,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막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시대의 어른, 그 김장하 선생 발자취를 이렇게 울산시민연대 회원분들이랑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기존에 제가 알던 진주, 어떤 도시를 규정하는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야, 진주에는 김장하와 그의 동료, 그의 제자, 그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다. 우리 울산도 그런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찾고 발굴하고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울산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도시라는 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다면 많이 방문하고 또 살고 싶어서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 철학이 다시금 울산시 정부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공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 대선 때 공약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조금만 살펴볼까요? 자, 울산공항 확장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폐기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 울산의료원. 울산에서 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 그러면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부산 양산대병원 가야 되거나.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울산대학교 의대. 이거 울산에 있나요? 서울에 있잖아요. 울산대학교 병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학생들 전부 다 서울에서 수련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울산광역시의 대학병원인가? 그래서 울산의료원 설치해달라고, 아니 자기네들이 울산의료원 설치하겠다고 대선 공약까지 했었던 그거 지금 폐기돼 버렸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폐기되고 탈락, 예비 타당성 조사 이렇게 탈락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닌가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대표직이나 하는 사람이 울산 지역구를 가진 사람인데 울산의료원 하나 제대로 못 지킨다 그러면 이거 정치인 딱지 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종합대학 울산 유치, 사실 이건 뭐 안 되는 공약인 걸 아마 본인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았을지 몰라요. 요즘같이 인구가 소멸하는 이때 대학이 새롭게 유치될 리가 없다는 건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헛된 공약 막 남발했던 것들, 그 외에 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런 것들 진행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들 중에 정말 안 되는 게 많다. 그리고 그 같은 소속 국회의원들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중요한 건 정치 철학의 문제다. 그냥 위만 쳐다보고 혹시나 반기를 들고 뭔가를 했을 때 검찰 캐비넷 털어서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우리 울산 정치인들이 울산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지금 울산 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2개 시의원 중에 22명의 시의원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정당인데 비판의 기능, 대안의 기능, 토론의 기능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지적하는 이 없고 그런 상태다. 우리 시민들은 사실 세상이 어떤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선조가 아니었다면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가능성이 없다는데 손을 들어줬어요. 그때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동요할 수 있다. 웃기죠?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고종.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일단 시야가 넓어야 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그래야 뭐 대안을 찾고 할 수 있을 텐데 좁은 시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봐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최종 결정권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민주사회에서 그 최종 결정권자를 뽑는 사람은 결국 시민의 몫인데 그 시민들은 사실 바쁘잖아요. 생업에 바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 사람들의 실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줄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울산의 언론들, 정말 많은 방송사 그리고 많은 지역 신문사들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 이 사람들의 이 신문사, 이 언론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사실은 지방 정부가 갖고 있으니 각종 축제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 언론사들의
어떤 언론을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을 지역 정부가 갖고 있기도 하니 제대로 된 비판이 되겠는가? 울산저널 같은 경우에 지역 유일의 독립언론이잖아요. 독자가 주주인.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들 알려줘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실 저보다 다른 프로그램들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 방송보다 우리 다른 프로그램, 울산저널의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들 함께 봐주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마칠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작나? 예. 사실 제가 요거 하고 몇 곡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말이 제대로 막 안 나온다.